안녕하세요. 권중강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쉬시는 분들 편안히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늘 이 제 그 유튜브를 빠짐없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보시면서 댓글도 또 계속 빠지지 않고 다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댓글 넣으시는 아주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명숙 한여사님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인천의 여장부 여거리신데, 저건 아주 돌아가신 최기선 시장님 계일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지내던 친구 같은 분입니다. 아주 한여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선배님 김정기 선배님도 사모님하고 매일 제가 보내는 이 유튜브 방송 이거 보는 재미로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드시니까 댓글 달고 뭐 하는 거는 아마 좀 손이 익숙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부평에 계신 분도 그렇고 또 서구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신다는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른 정보, 필요한 정보,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쪽에 고루고루 또 세계 뉴스 같은 것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화, 우리 온 국민이 아주 못마땅해하고 불쾌하고 아주 속 터지는 일, 성남시 대장동 그 토지개발 특혜 의혹,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아주 여러 같은 질타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도무지 이 나라 이 정부나 이 나라 이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장동의 본 당사자는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그 사람 이재명 씨가 원 당사자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 산하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 성남 도시개발 공단, 도시개발공단이라는 거를 성남시 출자를 100% 해가지고 있는 성남시 안에 있는 산하 공기업입니다. 정부에는 공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성남시 지방자치단체, 성남시도 기초단체 아니에요. 기초단체는 대개 공기업 주로 하나가 있고 없는 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인천에도 거의가 도시개발공사는 없습니다. 시설공단, 구 안에 있는 뭐 문화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뭐 여성회관, 복지회관 이런 거를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도로에 유료 주차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시설공단에 속해 있는 직원이 됩니다. 근데 시설공단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 성남시 같은 거, 이것도 성남시장이 임명권입니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도시개발공사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 이제 그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본부장이 유동규 아닙니까? 유동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모든 계획하는 걸 갖다가 거의 일일 보고하듯이 시장한테 보고합니다. 시에다가 원래가 시장 산하에 있는 기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설공단의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든 그 계획을 어찌게 시장에 결재를 받고 시장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일했던 사람이 유동규 아닙니까? 유동규. 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 네, 그 봉급도 이 시설공단 같은데 이런 각 구에서 예산에서 봉급이 글로 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들이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해서 자본이 쌓인다든가 아니면 수입이 발생되고 그렇게 많이 했을 경우에는 독자도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지시 결제 그런 거는 시에서 받습니다. 이게 성남시에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이번에 성남 사건에 한 사람이 4인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동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 나중엔 사장을 내보내고 사장까지 겸해서 하지 않습니까? 실권자죠. 그게 유동규. 그다음에 천하대유라고 하는 그걸 시행하고 계획했던 그 회사 김만배. 대주주로 있는 김만배. 그다음에 미국 갔다가 1,700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자진해서 귀국해가지고 검찰에 들어와서 조사받았던 남욱 변호사 남욱.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 거기에 비서로 있는 정영석. 이 사람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네 사람이 이제 주합니다. 그건 이제 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남욱도 지난번에 제 방송 됐지만 검찰이 굉장히 늑장 수사를 한다. 아니 유동규 이 성남 사건이 터져 나오고 19일이나 돼가지고 성남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그것도 시장실 비서실은 빼놓고. 그래놓고 이제 유동규만 조사를 해서 이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구속될 적에 법원에다 판사한테 보낸 지금 현재 기소 내용 구속영장에 치는 내용은 뇌물죄하고 뇌물죄 8억 5천인가 되고 그다음에 배임입니다. 이 배임 사건이 아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배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성남시 토지 주택개발 그걸 시작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규정에 보면은 초과이득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은행 금리 그다음에 인건비 재반 잡비 이런 거 세금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갖다가 10% 15% 주고 아니면 20% 주고 그건 협약에 따르니까 그게 주고 그 이상의 이득이 나오는 것은 성남시로 환수하는 것, 글로 받아들여가지고 성남시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 이득을 환수하는 것.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의 도시개발공사 중에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제3택 섹터 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을 할 적에 이득 나올 적에는 그 조항을 넣습니다. 초과 이득 부분. 근데 초과 이득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달 만에 그 초과 이득 부분이 사라집니다. 삭제돼 빼버립니다. 그쪽에 성남시에 그걸 이제 서로 간에 협약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7시간 만에 그 보고서 올린 중에서 7시 만에 그 삭제해서 없어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그 지난번에 그 얘기한 검찰에서 얘기한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초과이 그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들 그 천하대유나 그다음에 그 이 뭐야 저기 저 이 동인 그 4인방 있는데 그쪽에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3,000배를 먹었느니 2,000배를 먹었니 1,000몇백 배를 먹었니 이익을 먹었 그렇게 해가지고 몇천억씩 몇백억씩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800만 원을 거기다 넣어놓고 800만 원을 넣고 뭐 수백억 몇백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그게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는 저기 국민 국가 멀찍에 경기도에서 국가 멀찍 의원들이 가서 국가 멀찍에 모른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뭐 없다. 아니 저기 지금 현재 유동규 구속돼 있는 유동규가 기획본부장에 시도공단에 있는데 그것도 복을 받은지 임명을 하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그렇게 기억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 갖다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도 임명도 했고 그렇게 합니까? 그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막 여론이 그러니까 다시 또 빼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후보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거는요, 이 좌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있으면 모른다, 기억 없답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영창에 들어가더니 말도 그때 가서 얘기고 일단 그렇게 오리발 내밀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들이 그 수사기관이 제대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일반 국민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누가 해요 이게? 국가에서 국민들이 그 세금으로 월급 주는 그걸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검찰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끔 한다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재명이도 전부 오리발. 검찰도 늑장 수사하고 바지기 수사하고. 아니 남욱이 저기 구속영장 칠줄 왔던데 안 치고 내보냈잖아요. 김만배 수천억을 해먹었다는 김만배 천하의 저기 대윤가 거기 그 대주주 그 사람도 조사하고 내보냈잖아요. 다시 저기 영장을 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러면 검찰들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뭔가가 지금 현재 이상스럽게 이걸 끌고 간다. 근데 뭐 김호수가 그 전에 검찰 저기 들어오기 전에 성남시에 고문 변호사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서로 이렇게 뭐가 엮인 것 같은데 요는 이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구속에서 기소를 넣는데 기소장에 먼저 처음에 넣었던 뇌물죄하고 배임죄가 있었는데 배임죄는 빼버리고 뇌물죄만 넣었어요.
뇌물죄만 넣는 것도 뇌물죄도 8,500억. 어디에 그 가야 거기 그 개발하는데 거기서 3,500을 뇌물 받았다고 성남 이 대장동 개발하면서 5천만 5억을 받았다 그래서 8억 5천원이 됐었는데 5억을 성남시 건 빼버리고 3억 5천만 가지고 기소를 붙였어요.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조선일보에 보니까 현재 먼저 구속영장 칠 때 있던 것 중에서 3분의 2를 빼고 3분의 1만 넣었다. 그러니까 가밖에 넣었다가 3억 5천에 뇌물죄 같은 거 있어봐야 몇 년 살겠습니까? 이따가 내보내고 유동규로 꼬리 자르기로 끝내고 나머지는 다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의 얘기입니다. 이건 검찰이 크게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고 특검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특검은 안 받아주고 있어. 이 정부가. 또 청와대에 있는 저 문통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엊그저께 저기 전남 고흥의 나로 거기서 위성 발사하는데 거기 가서 큰 업적을 성공을 못했지만 큰 업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이거 나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내비두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 단군 이래로 최고 액수를 해먹은 거. 경신련이 발표한 걸 보면 1조 8,211억을 거기서 수익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조 6천억을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덮고 수습한다면 이건 나라가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까? 아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몇백억, 몇천억 받아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는 없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성남시 문제는 확실하게 좀 잡아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현재 유동규 하나로 끝내기로 하면서도 그것도 또 약하게 뇌물죄 3억 5천만 가지고 기소 치려고 한다.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이 정권에 아주 시년으로 두고 정권에 누치하는 정권의 개가 돼가지고 말이지. 거기서 자기들 앞으로 입지만 생각하는 이런 검찰 다 한 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특검. 이 배임죄가 뇌물죄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빼뿌리면서 생긴 건데요. 그거를 빼면서 성남시에 수천억의 이익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전애들이 다 먹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익을 날 수 있는 일을 이익이 안 나게 하는 책임자들. 그래서 기획본부장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또 거기에 그 당시에 또 사장이 있다가 나갔는데 그 사람도 연계되면 그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총 결제하는 성남시장, 이렇게 배임죄가 여기 다 연계됩니다. 배임죄는요, 배임에서 소련한 이익을 만약에 3천억을 더 성남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환수할 수 있었던 걸 못했다. 그럼 3천억을 그걸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이고 집이고 뭐고 다 압류해서 다 환수시키고 또 법적 처벌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배임죄가 여러분들 배임죄가 사실 뇌물죄보다 더 큽니다. 금전적으로도 물어내야 되고 또 형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 배임죄를 이번에 유동규 본부장 핵심 거기서 일했던 실무 책임자 이 사람에서 넣었던 걸 뺐다. 그러면 이재명이한테 성남시장 것 때 그 배임죄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꼬리 자르기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판 그 저기 저 수사고 개판 재판이고 개판 나라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개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나라가 이래 이거. 어? 아이고 참말 빗자루 다 쓸어내야 되긴 내야 되는데 이거 쓸어내가지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아주 이런 사안을 훤히 알면서 또 제가 좀 행정기관장으로 좀 있어본 그 경험에 의해서 진짜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꿈에도 죽었다 다시 저기 살아나도 이렇게 그 계획하고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리고 그 시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해가지고 기관장에 당선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저기 그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놈들 몰아주기 하려고 이렇게 해주고 뭐 돈을 안 받았지만 나중에 뒤로 챙기는 방법이 있겠죠. 뭐 우리나라 올해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을 맨날 그 주장하는 겁니다. 특검만이 세세히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야당도 임명하고 뭐 여당도 임명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모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 특검해가지고 수십 년 그 형 때리고 지금 현재 4년 8개월인가 이거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살게 만들어 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이 도둑놈들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라든가 이 정부는 그걸 덮어가 나는데 눈 감는다. 수사기관은 그걸 자꾸 줄인 축소한다. 이러한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 아주 고얀 놈들이야.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놈들 아주 옛날 이시조선 같으면 말이죠. 이거 삼족을 멸하고 이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리 저기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정한 그 일들을 갖다가 캐내려고 뭐하고 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 조국과 그냥 식사왔던 분. 나 이래서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의 그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좀 바로잡을 수 있는데 큰 힘을 하지 않을까, 큰 힘을 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 여기가 사진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이랬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대정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 똑같은 생각이에요. 윤 후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이 검찰 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 뭐 정권에
눈치 보면서 하는 놈들. 윤 후보는 또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검찰을 재차 비판했다. 윤 후보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죠. 안 찾은 거지.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까?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까?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입니까? 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여당 대선 후보 사수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 특검 설치해가지고 특검으로 한다 하더라도 말이야,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증거도 은닉하고, 그리고 범죄 사실도 다 그때 없애고 숨기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간 낭비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특검 또 하게 되면 거기 그 특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 후보는 시간이 없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받는 여당 후보가 나서는 대선은 국가적 재난, 국민적 불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해야 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아, 맞아요. 특검해야 된다. 내가 그래서 특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 민주당 그리고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가 진정 국민 게이트라고 믿는다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며 그렇게 배임 혐의를 벗으십시오. 그래야 떳떳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거 부정처사 후 사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했다. 요거 내용은 여러분들 그 천하대유에서 유 본부장한테 700억을 준다고 했던 거, 그 녹음의 파일에 나왔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지만 그것도 혐의가 된다 이거죠. 700억. 도둑놈들이에요. 이거 뭐 몇백억 몇천억 하니까 돈의 그 수치의 가치를 모르겠네요. 다만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 원 뇌물수수 혐의는 이번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계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겁니다. 배임을 먼저는 그 구속영장 칠 적에는 법원에다가 배임 혐의도 넣고 그다음에 8억 5천, 5억, 3억 5천에서 8억 원인데 이번에는 배임하고 5억을 빼버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 특검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답답한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라가 나라 꼴도 아니고 참
세계 창피한 노릇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으로 떨어졌는지 단 저 문통정부 5년 만에 아주 나라가 아주 개떡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척이 됐어요. 아주 개떡이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 세계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했다는 한국인으로 그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예. 한국이 이렇게 흐느적거리니까요. 어제는 일본에서 동해를 동해로 한국해 동해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일본해다. 그래서 일본해라고 또 주장을 했어 저놈들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그 양분대도 갈려 있고 나라가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엉터리고 개판되니까 일본에서 동해가 아니고 한국해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라고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요 맨날 이북의 눈치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북을 대항할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민이 딸딸 뭉쳐서 한 목소리가 내야 되고, 그리고 경제가 발전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을 깔보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우습게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좌파 정부 자꾸 이북만 눈치 보고 이북에 얘기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 좌파 정부 이거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전부 다 이거 엎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 내 나라 국민, 내 나라가 중요하지. 아니 이북을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북에. 예? 아 이북 그냥 냅둬요. 이 나라만 이렇게 묻히면 돼. 이 좌파들만 옛날같이 전두환 대통령 때 있을 때 같이 그냥 확 숨어서 저 지하에 들어가서 있고 그냥 뒷골목에다 숨어서 있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나라가 그래도 발전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강해지니까 나라가 개판이에요. 뭐 아래에 왜 없고. 하여튼 오늘은 방송을 요소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저희 권중광 유튜브도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시고 또 아는 분들한테 좀 소개도 해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돈 받지 않습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